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 두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고요. 14번째 경기, 구척장신 대 탑걸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원더우먼과 함께 3위 싸움을 하고 있는 구척장신 입장에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탑걸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신생팀이 기존 팀을 이길 수 있는 기회라고 이 경기를 봤습니다. 자, 슈퍼리그의 향기가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1위, 3위 팀 오랫동안 겨울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훈련하는 모습이 나왔죠. 불나방에서는 박선영, 조하나, 안혜경, 송은영 선수의 연습 장면이, 국대 패밀리는 박승희 선수, 그리고 월드클래스에서는 사오리 에바 선수가 연습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골대녀 팬들로서는 설날만한 장면이었죠. 양 팀의 경기 전 전적 비교해 보시죠. 시즌2 들어서 잘 나가던 구척장신 2연패를 하면서 10경기 총 3승 7패를 기록하고 있군요. 탑걸은 4경기에서 1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팀 감독의 성적입니다. 백지훈 감독은 2승 2패, 최진철 감독은 3승 7패를 기록하고 있군요. 골과 실점입니다. 구척장신은 16골에 20실점, 탑걸은 2골에 10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지훈 감독의 구척장신입니다. 투투 전술, 아이린 키퍼, 송혜나 차수민, 공격에 이현희, 김진경이 나서는 형태였고요. 김진경 선수는 보다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고요. 차서린 선수는 벤치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최진철 감독의 탑골도 투투 전술 들고 나왔습니다. 아유미 키퍼, 수비에는 유빈바다 센터백 듀오가, 그리고 오랜만에 감미연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했죠. 엔트리에 들면서 선발로 나섰습니다. 김보경 선수와 투톱을 이뤘고요. 문별 선수는 벤치에 대기했습니다. 체리나 선수는 이날 정상 컨디션이었음에도 주장의 품격을 보여줬죠. 오랜만에 복귀한 감미연 선수에게 출전 기회를 양보하면서 엔트리에서는 스스로 제외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경기 결과입니다. 구척장신이 1대 0으로 탑골을 이겼는데요. 자, 바다 선수가 후반 5분에 자책골을 기록하면서 그 골이 양팀의 승부를 가르는 골이 되었습니다. 양팀의 기록 비교해 보겠습니다. 슈팅 14대 15, 그리고 유효슛 4대 3으로 비슷했는데요. 이현희 선수가 골대 2번을 맞힌 장면이 있었고요. 슛 정확도는 두 팀 다 그리 좋지는 못한 편이었고요. 패스 숫자 보시죠. 패스 성공도 탑거리 훨씬 앞선 것을 볼 수 있고요. 시도에서도 앞서 있습니다. 패스의 정확도도 앞서 있었고요. 탑거리 구척장신을 꽤 몰아붙였던 경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세트피스는 구척장신이 훨씬 많았군요. 그리고 드리블 돌파는 김보경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죠. 탑거리 앞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비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구척장신에서는 김진경 선수가 수비에 많은 기여를 했던 것을 좀 이따가 또 개인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탑거리 커트 클리어 숫자 다 많습니다. 바다와 유빈 센터백 듀오도 잘했고 전방에서 김보경 선수도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해줬죠. 세이브는 양팀 키퍼 다 4개씩 기록을 했군요. 양팀의 평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구척장신의 평점입니다. 주장 이현희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전반전에는 슛 타이밍이 좀 느렸어요. 그래서 2번의 찬스를 다 놓쳤거든요. 각각 유빈과 바다 선수에게 클리어를 당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도 세트 플레이 시에는 바다 선수에게 막히고 평소 필드 플레이 시에는 유비 선수에게 좀 고전을 하면서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슛은 많이 했는데 자, 후반전에는 그래도 슛 타이밍이 좀 빨라지면서 골대를 2번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슛할 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좀 간결하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난 4라운드부터 좀 이 문제가 보였는데요. 최여진 선수의 마무리하고 좀 비슷한 문제예요. 강력한 슈팅 능력은 보여주지만 그 정확도 면에 있어서 타이밍 면에 있어서 골 결정력이 좀 하락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런 모습이 좀 아쉬웠고요. 자, 그리고 경기 막판에는 김보경 선수가 킥을 했는데 헤더를 했어요. 이게 자책골이 될 뻔 했는데 또 아이린 선수가 세이브를 한 모습도 있었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김진경 선수가 좋은 패스를 했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랬더니 정확도가 좀 떨어지죠. 유효 슈팅을 만들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린 키퍼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면서 경기의 MOM, 맨 오브 더 매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바다 선수의 헤더 자책골을 유도하는 골킥을 했습니다. 이 킥 하나로 또 승부가 갈리게 됐는데요. 하지만 골킥 전반적으로 이 공격적인 모습 보이긴 했습니다만 패스로서의 이 골킥은 부정확해 보였습니다. 스로우를 좀 더 활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스로우하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골키핑 면에서 또 보면 세이브 4개, 슈퍼 세이브 하나, 캐치 2개. 문별 선수의 발리슛 막은 거 처음에는 그냥 공이 와서 맞은 건가 싶었는데요. 여러 번 돌려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아이린 선수가 반응을 한 거였습니다. 순발력을 발휘해서 슈퍼 세이브를 해냈고요. 결론적으로는 클린시트, 아이린 선수가 있었기에 슈퍼리그로 하드캐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송혜나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뭐 평소에 수비 실력은 많이 향상됐다는 것을 증명을 해냈는데요. 이날은 또 색다른 모습 보여줬어요. 패스도 이현희 선수에게 연결하는 좀 더 정확한 패스 보여줬고요. 그게 이현희 선수 전반전에 골포스트를 맞추는 슛. 그 슛을 이끈 패스가 바로 송혜나 선수에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슛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전 혼전 상황, 세컨볼에 집중력을 가지면서 멋진 유효슛으로 마무리까지 하는 좀 색다른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다만 후반전에는 체력 저하가 눈에 띄게 좀 보였습니다. 송혜나 선수를 잘 활용하려면 이 교체 자원 차서린 선수와 더 자주 교체해주면서 이 컨디션을 유지해줬어야 되는데 후반 5분 정도까지 거의 빼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김보경 선수에게 좀 돌파를 허용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차수민 선수에게도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차수민 선수 수비지표는 항상 화려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 5경기도 그렇고 유심히 기록을 하면서 보면 차수민 선수는 수비지표를 많이 쌓는 유형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하나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상대를 막는다. 클리어라던가 몸싸움으로 공을 되찾아온다던가 이런 움직임은 참 좋습니다. 자, 다만 제가 평점 6점과 7점 사이에서 좀 고민을 했거든요.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이 공격 세트 피스 시에 뭐 킥인이든 코너킥이든 차수민 선수에게 공이 많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발에 맞추지 못해요. 그래서 슛을 못하거나 또 밸런스를 잃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급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모습이 좀 이번 리그전 내내 좀 나왔거든요. 이 공격할 때의 모습이 좀 보완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후반전에는 역시 송혜나 선수와 마찬가지로 김보경 선수의 좀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팀이 득점을 한 이후에는 또 집중력을 가지고 좀 유효한 클리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김진경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많은 킥을 담당하고 패스 시도도 했는데요. 공격적으로는 아쉬웠습니다. 킥의 정확도라든지 패스의 정확도가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김진경 선수도 평점 7점 정도의 활약이라고 봤는데 공격으로만 봐서는요. 하지만 수비적으로 구청 내에서 가장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커트 숫자 보십시오. 슛블락도 마찬가지고요. 굳은 일을 굉장히 도맡아 하는 느낌. 오히려 센터백 듀오보다도 더 수비적으로 돋보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좀 평점을 8점으로 가게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커트한 공이 또 역습의 기점이 돼서 이현희 선수가 슛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요. 구척이 잘했던 경기는 이현희 선수가 뭐 결정을 잘했던 경기이기도 하지만 김진경 선수가 공격적으로 살아난 경기에서 잘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패스에서 그 질이 달랐다는 거죠. 확실히 김진경 선수가 키플레이어라는 거고요. 이번 경기도 공격적으로는 좀 막히다 보니까 팀 전체가 좀 막히는 모습이 보였죠. 자, 김진경 선수 역시 예능인 걸 잊지 않고 킥인 상황에서 심판을 맞추는 심판샷을 하나 기록하기도 했어요.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차서린 선수 후반 득점 이후 후반 5분 이후에야 첫 투입이 일어났습니다. 출전 시간이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평점은 드릴 수가 없고요. 자, 이번 리그전 내내 저는 차서린 선수가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백준 감독이 물론 슈퍼리그 진출이 걸린 경기였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수비적으로 경기를 좀 운영했어요. 그래서 차서린 선수를 득점한 이후에야 투입을 하긴 했는데요. 송혜나 선수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차소린 선수 투톱 쪽으로 더 활용 가치가 높거든요. 이현희 선수가 잘 안 풀릴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활용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백지웅 감독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사실상 슈퍼리그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사실상이 붙는 이유는 산술적으로는 아직 4위인 원더우먼이 10골 차이긴 합니다만 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자, 이날 경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슈퍼리그 진출이 달린 경기라 그런지 굉장히 수비적이고 보수적인 경기 운영. 그런데 행운이 따른 경기였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경기였다. 안 될 때의 벤투 감독과 유사하다. 플랜 A만 고집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세트피스도 너무 단조로웠고 글쎄요. 초반 두 경기는 상대의 전술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전술 변화, 용병술 잘 가져갔는데 지금 굉장히 그 대응이 미지근하고 느리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마지막 경기까지 좀 차선인 선수의 활용은 제대로 못한 감이 있고요. 김진경 선수 멀티자원 초반에 그렇게 나섰는데 저는 때로는 이현희 선수와 스위치를 하면서 김진경 선수를 포워드에 두는 역할. 왜냐하면 이현희 선수도 수비력이 있거든요. 그런 역할의 스위칭도 필요해 보이고 김진경 선수가 또 송혜나 선수 자리 수비로 가서 송혜나 선수의 체력을 아끼면서 차서린 선수를 또 투톱으로 운용하는 이런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초반 두 경기의 대량 득점이 결론적으로는 슈퍼리그 진출에 큰 도움이 됐고요. 지금의 10골 차가 나게 된 원인이 되었죠. 이날 경기 백준 감독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탑걸의 평점입니다. 주장 체리나 선수 얘기 다시 한번 해야겠네요. 본인의 컨디션도 이제 완전 회복이 되었죠. 하지만 부상에서 오랜만에 회복한 감미연 선수에게 마지막 경기였지 않습니까? 출전 기회를 양보했습니다. 스스로 엔트리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다시 한번 주장의 품격을 보여준 체리나 선수였습니다. 바다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자책골이 정말 불운했고 뼈 아팠습니다. 공의 낙하점 잘 잡았죠. 잡았는데 제자리 헤더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이 뒤로 가게 됐는데요. 이럴 때는 뒤로 살짝 물러났다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하는 헤더. 이거는 이제 경험치가 아직 적기 때문에 그런데 뭐 족구를 하시는 분들도 아실 거고요. 어떤 서브가 높게 들어왔을 때 제자리에서 헤더를 하기보다는 뒤로 물러났다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헤더를 하게 되면 적어도 공이 뒤로 튀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노하우 이제 터득하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불운했습니다. 사실 이 장면만 빼면은 저는 바다 선수가 평점 8점 이상 받아도 정말 좋은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비 지표 너무 준수했고요. 그리고 바다 선수가 다소 좀 성급한 면이 있었는데 침착성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자, 코너킥에 잼잼이라는 부분 전술이 있었는데요. 이전 경기 최리나 선수가 이제 김보경 선수가 킥을 하면 다시 리턴을 내줘서 김보경이 마무리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 리턴 패스가 두 번이 있었는데 둘 다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이거는 익숙치 않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좀 글쎄요. 간결하게 연결할 수 있었던 패스였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김보경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김보경 선수도 탑걸 내에서 수비 지표가 가장 좋았습니다. 정말 활발하게 커트해줬고요. 열심히 볼 경합해줬고 세트피스 수비할 때도 제일 커트 많이 했습니다. 자, 패스도 좀 더 많았고요. 김보경 선수 아무래도 실점 이후에는 좀 지친 모습이 보였어요.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이 중압감이 있기 때문에 볼 터치도 길어지고 스피드도 좀 느려지고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 개인기, 개인 전술은 가장 뛰어납니다. 2명 정도는 그냥 제껴버려요. 이현희, 김진경 제꼈고요. 센터백인 송혜나, 차수민도 각각 제꼈어요. 그러니까 아이린 키퍼를 제외하고는 모든 필드 플레이어를 제껴버리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골에 가까운 슛까지 이제 마무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직까지 있습니다만 그래서 골 가뭄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김보경 선수 굉장히 뛰어난 능력 보여줬고요. 특별히 드리블 돌파는 정말 유려했어요. 정말 좋은 모습이었고요. 희망을 본 희망이다. 지난번 경기까지는 너무 외로웠다면
이번에는 김보경, 유빈, 문별, 다시 김보경으로 이어지는 3자간 패스. 굉장히 큰 희망이 나타났고요. 김보경 킥인을 마무리하는 문별이 발리슛으로 마무리했죠. 이런 장면을 통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하지만 이게 5라운드 마지막 경기라는 게 너무 아쉬웠을 뿐이죠.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유미 키퍼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면서 진 팀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에게 드리는 민트별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아유미 키퍼 이 실점이 있었죠? 어떻게 이렇게 두 경기 연속으로 수비가 자책골을 기록한지요. 불운한 실점이었습니다. 자, 보통 실점을 하면 그래도 감점 요소가 있는데요. 세이브도 잘했지만 캐치를 너무 잘했습니다. 캐치를 9개나 기록을 했거든요. 코너킥 캐치하고 킥인을 캐치하고 그리고 슛했는데 아군의 수비, 맞고 굴절된 공 캐치하고 또 이현희 선수와 볼 경험하는 과정에서 굳건하게 단단하게 캐치해내고요. 굉장히 까다로운 볼 처리 많이 했거든요. 이런 실점 만회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멋진 골키핑 보여줬습니다. 자, 좀 아쉬웠던 것은 지난 경기 스로우 되게 잘 섞어서 활용했는데 이날 경기는 스로우의 비중이 너무 적었어요. 그렇죠? 그랬다 보니까 패스 성공률도 좀 떨어졌고요. 이렇게 좋은 캐치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역습이 가능한 상황만 제가 봤을 때 3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스로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골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뛰어가던 아군에게 겨냥되지 못하고 부정확하게 날아가고 말았던 것. 이게 좀 아쉬웠어요. 역습 상황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골대녀 최고의 키퍼 자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대녀 라운드 초반만 하더라도 아유미 키퍼가 잠재력이 있고 조혜령 키퍼, 아이린 키퍼 양대 산맥에 대권에 도전할 만하다. 이 정도의 평가만 내렸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 충분하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캐치 능력 정말 대단하고요. 그리고 세트피스 수비할 때 수비 위치를 적극적으로 지정을 해줘요. 이현이 앞에 서라, 차수민 막아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직접 밀기도 하고, 이게 적극적인 콜플레이와 위치 지정 너무 좋거든요. 이런 리더십까지 보여주는 점, 아유미 선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유빈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물론 수비할 때 어설픈 클리어가 있어서 역습을 허용했죠. 이현희 선수가 골포스 2번을 맞추기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수비 지표 너무 좋았고 이현희 선수를 효과적으로 잘 막았다고 봤습니다. 세트피스 수비도 안정적이었고요. 수비만 보면 유빈 선수도 평점 8점 이상 받을만 했었는데요. 이 공격적인 부분에서 역시 좀 아쉬웠어요. 세컨볼 집중력은 참 좋아요. 그래서 공격 세트피스 시 혹은 세컨볼이 나왔을 때 슈팅까지는 가는데 이 슈팅이 계속해서 빗맞아요. 계속 오른쪽으로 좀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임팩트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 슛 정확도 5개면은 적지 않은 슛인데 지난번에도 한 5개 정도 날렸는데 이 슛 정확도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다 선수, 유빈 선수 이 센터백 듀오가 정말 많이 향상됐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문별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출전 시간은 적었습니다. 출전 시간만 보면은 평점 6점 정도가 적당해 보이긴 합니다만 짧은 출전 시간 안에서도 굉장히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어요. 무엇보다 김보경 선수의 킥인을 아웃사이드 발리로 한 것. 진짜 골이 될 뻔했는데 아이린 키퍼가 워낙 잘 막았고요. 그리고 김보경, 유빈, 문별. 그래서 문별 선수가 기가 막힌 공간으로 찔러 넣어줬죠. 3자 패스 했던 것. 자, 여태까지는 문별 선수가 김보경 선수의 연계도 적고 본인의 적극성도 좀 적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보여줬어요. 문별이 가야 하는 길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폼이 좋았어요. 그래서 글쎄요, 왜 최진철 감독님이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는지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그리고 아유미 선수의 골킥은 예전에는 공중볼을 좀 무서워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헤더를 했어요. 그래서 동료인 김보경 선수에게 볼을 떨궈주려는 이런 시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보경 선수를 단순히 보좌한다는 느낌을 넘어서 공격수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 받았거든요. 좀 더 많은 출전 시간 부여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만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감미연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부상 회복 후에 그 누구보다도
투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수비도 적극적으로 했고요. 나가는 공인 것 같았는데 살려냈고요. 침착한 패스 시도, 이전에는 패스 시도가 좀 적었는데 침착하게 공 잡아서 패스했던 시도들 너무 좋았거든요. 김보경 선수와의 2대1 패스도 있었고요. 적극적으로 수비 가담하니까 커트를 9개나 기록했어요. 역시나 정상 컨디션인 감미연 선수도 체리나 선수 못지않게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어떤 체력이나 기본기, 피지컬 이런 것만 좀 갖춘다면 훨씬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고요. 그래도 마지막 경기에 다시 감미연 선수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최진철 감독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2경기 연속 자책골이 되면서 또 0대1 아쉬운 석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요. 최진철이 맡으면 그 팀의 기량 발전은 확실하다는 점입니다. 가장 원팀으로서 뭉쳤던 팀 탑걸이 아닌가 싶고요. 아유미 선수는 이제 리그 최고 키퍼 중 한 명이 되었고요. 유빈 바다 선수의 수비력이 어떨까? 항상 좀 덤비던 수비, 그래서 뒷공간 많이 열리고 이게 고쳐질까 했는데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됐죠. 이걸 고쳐냈습니다. 역시 최고의 수비수였던 최진철 감독답고요. 문별 선수의 기량 발전도 당연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체리나 감미연 선수도 부상이어서 좀 아쉬웠던 거지. 부상을 회복하고 정상 컨디션이라면 좋은 모습 보여준다.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거기다가 김보경이라는 에이스까지 얻게 됐습니다. 시즌이 빨리 끝나는 게 아쉬울 정도로 계속 탑걸은 상승세를 보여준다고 보였거든요. 딱 하나 여전히 해결 안 되는 건 역시 골 가무입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자책골 전까지는 팽팽한 흐름이었다. 가장 아쉬웠던 판단은 아무래도 컨디션이 문별 선수가 게임으로 치면 12시 컨디션이었어요. 가장 좋았던 컨디션이었는데 왜 더 많이 활용을 안 했을까? 이 부분은 좀 의아한 부분이었고요. 그 속에는 아마 뭐 감미연 선수를 좀 배려하는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따뜻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팀원을 골고루 활용하는 모습 좋긴 했는데 그래도 문별 선수가 이 정도의 컨디션을 보였던 건 전 처음 봤는데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희망을 보여줬어요. 3자간 패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발리슛 그리고 끈끈했던 팀워크 시청자분들도 다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골대녀의 공식 전임엔 탑걸이 3번째 팀이었는데요.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계속해서 탑걸과 함께 할지 또 다른 팀을 맡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양 팀의 평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척장신입니다. 이연이 7점, 아이린 9점에 MOM, 송혜나 7점, 차수민 7점, 김진경 8점, 차서린 선수 출전 시간이 부족했죠. 평점 드리지 못했고요. 백지훈 감독 7점, 탑걸입니다. 체리나 선수 엔트리를 양보했죠. 평점 드리지 못했고요. 바다 7점, 김보경 8점, 아유미 9점에 민트별, 유빈 7점, 문별 7점, 감미연 6점, 최진철 감독 7점입니다. 리그 순위표 살펴보겠습니다. 구척장신 3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4위 원더우먼과의 골득실은 무려 10골 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산술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 확정 마크를 드리지는 않았고요. 자, 탑걸 용감히 싸웠습니다만 4패를 기록했고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골가뭄 2골로 모든 팀들 가운데서 최소 득점을 기록했네요. 자, 득점 순위인데요. 변화는 없습니다만 한번 살펴보고 가시죠. 오나미 선수가 여전히 7골로 선두, 이연희 선수는 6골로 마감을 했죠. 아직 송소희 선수, 오나미 선수가 두 선수가 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득점왕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 순위도 변화는 없습니다만 보고 가시죠. 김승혜 선수가 여전히 5개로 선두고요. 최효진 선수가 4개로 마감을 했군요. 자, 다음 경기는 리그 마지막 경기 15번째 경기입니다. 참 결방도 많았던 시즌이었는데요. 어찌 여기까지 왔네요. 자, 원더우먼과 개벤저스가 최종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원더우먼에게 현실적으로 남은 옵션은 이거 같습니다. 10골 차 이상 승리를 해야만 올라가는데 사실상 어렵죠? 하지만 우승자는 원더우먼의 손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개벤저스와 액셔니스타의 골득실은 불과 한 골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더우먼이 한 2대 0으로 이긴다. 그러면 여기가 8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4가 되겠죠. 그러면 액션이스타가 우승하는 거거든요. 물론 개벤저스가 승리하면 자력으로 전승으로 우승을 할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원더우먼 입장에서는 기존 팀을 이긴 첫 신생팀이라는 그런 타이틀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개벤저스는 전승 우승이라는 그런 금자탑을 쌓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예고편에서 이천수 감독이 오버헤드 킥을 하라니까 오버헤드 킥 하는 자세를 취하는 이 선수는 도대체 뭐죠? 대단합니다. 발에 맞췄을지 안 맞췄을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이 예고편을 잘 만드시잖아요. 아마도 조연출이 보통 예고편 등을 담당하는데 너무 잘 만드셨어요. 어쨌든 야, 오버헤드 킥을 주문하자 오버헤드 킥을 하는 주명 선수. 굉장히 인상적인 예고편이었습니다. 자, 슈퍼리그 진출을 사실상 확정시킨 백지훈 감독과 구척장신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최진철 감독과 FC 탑골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의 발전을 보기 위해서는 더더욱 슈퍼리그 이후에 시즌3가 필수적이겠죠. 고대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 바이바이.